미나상 건니치와 예분시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일본어 공부하시면서 헷갈렸던 문법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시는 시간입니다. 항상 일본어 공부를 할 때 문법들을 보다가도 이거는 왜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게 두 가지 세 가지나 있지? 이렇게 헷갈릴 때도 있고요.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야?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곤란하셨던 상황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이유를 말하는 세 가지 표현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때, 까라, 노데입니다. 문법 공부를 하시면서 초반에 접해보셨을 만한 문법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심오한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이유를 말하는 표현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자세하게 뉘앙스부터 만드는 방법, 그리고 어떤 상황에 쓰이면 좋은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때하고 까라하고 노데는 이유를 설명을 할 때 이런 이유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 이런 결정을 내렸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요. 사실은 여러분 여기에서 때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문법서들을 봤을 때 저도 처음에 일본어 공부를 할 때 이 때를 해석을 뭐뭐하고 뭐뭐해서라고 봤던 거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노대하고 까라를 배우고 나서 뭐야, 이유를 설명하는데 세 가지나 필요해? 이게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 하고 계속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때는요, 엄밀히 말하자면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때는 이유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결과를 설명할 때 더 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장 이소가시쿠테 이케마센 데시다. 이소가시쿠테 이케마센 데시다 라고 하는 거. 이소가시쿠테 바빠서 이케마센 데시다. 못 갔어요 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러면 내가 못 간 이유가 바쁘다니까 이유 설명하는 거 맞지 않나요? 자, 그것보다는 바쁜 상황이 계속이 되어서 내 의지, 내 판단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결과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때를 사용을 하실 때는요. 뭐뭐 때문에 뭐뭐 해서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머릿속에서 뭐뭐 한 결과, 이런 상황의 결과 요렇게 되었다, 요렇게 될 거예요 라고 하는 게 더 맞겠죠. 자, 문장 한번 더 살펴볼게요. 뉴스を聞いて驚きました。ニュースを聞いて驚きました。驚きました.驚く, 놀라다 라는 표현이죠. 자, 그런데 뉴스を聞いて, 뉴스를 듣고 驚きました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내가 놀란 이유는 뉴스 때문이다 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때를 사용을 하면요, 뉴스를 듣고 자연스럽게 나는 놀랐다, 그런 결과가 나왔다 라고 받아들이는 게 더 적당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까라와 노데를 사용을 했다면 그 뉴스 때문에 내가 놀라버렸다 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일본인들하고 원어민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때를 넣으면은 적극적으로 이유를 설명한다기보다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 라고 결과를 설명하는 표현이 된다는 것을 알고 사용하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요, 때를 우리가 사용을 할 때는 그렇죠. 동사의 때형, 이 형용사의 꾸때, 나 형용사의 대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때라고 정확하게 형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형태를 우리가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때형 오랜만에 한번 복습해 볼까요? 1, 2, 3그룹. 동사 말씀하시는구나. 벌써 여러분 아셨을 것 같아요. 자, 동사의 1그룹을 가지고 우리가 때형을 만들 때는 그렇죠. 모두 다 우단으로 끝나는 끝 글자들을 으때, 은데, 이때, 이대, 시때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우츠루는 으때, 누무부는 는데, 꾸는 이때, 구는 이대, 스는 시때,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할 때도 기꾸라는 동사를 기때로 바꿔줬죠. 여러분, 때형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연습을 하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 다음에 이 그룹은 누로 끝나는데 앞에 글자가 에단이나 이단인 것들, 예를 들어서 미루 아니면 다베루 같은 거를 포함을 합니다. 자, 그럴 때는 루를 떼버리고 그 자리에 때만 넣으시면 되죠. 미때, 다베때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그룹은 불규칙적으로 변화를 하기 때문에 외워줄 수밖에 없었어요. 자, 스르는 시대가 됐고요. 크루는 기대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사를 때형으로 바꾸면 자연스러운 결과를 설명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 그렇죠. 이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이를 떼주시고 그때. 아까도 그래서 우리가 이소가시 그때라고 고쳐준 거죠. 그 다음에 나 형용사의 경우에는 나를 떼고 그 대신에 네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안돼, 불안해서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 명사는요? 당연히 명사도 가능하죠. 명사 뒤에다가 간단하게 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 여러분 가제라는 명사가 있죠. 가제 네 갖고 야스미마시다. 감기로 학교를 쉬었습니다. 감기에 걸렸다. 그것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는 학교를 쉬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때형은 이 상황의 자연스러운 결과를 설명할 때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까라하고 노대를 한번 알아볼 시간입니다. 까라하고 노대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이유를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까라와 노대는 상당히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자, 먼저 까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라는요, 이유를 표현하는 것 중에서 정말 주관적이고 힘이 센 표현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래, 내 생각에는 이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아니면은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이렇게 해! 하고 명령하고 제안하고 권유를 할 때, 아니면은 뭐뭐 하자, 뭐뭐 하지 마! 라고 하는 것들, 요 표현들하고 정말 잘 어울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위험하니까 이거 손대지 마세요 라고 할 때 아부나이가라 사와라나이데 쿠다사이, 아부나이가라 사와라나이데 쿠다사이 라고 하죠. 자, 그러면 위험하니까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이거 정말 위험하니까 만지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この料理は美味しいから好きです。この料理は美味しいから好きです。이 요리는 맛있으니까 좋아합니다. 이 요리는 맛있으니까 좋아합니다. 라고 했죠. 나는 이 요리를 좋아해. 왜? 맛있으니까. 이거는 정말 내 개인적인 가장 주관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주관적인 생각을 근거로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까라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노대는요, 비즈니스적이고 공식적인 상황에서 아주 환영받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의 바르고 정중한 뉘앙스를 담고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제안이라든가 판단을 할 때 내가 주관적으로 정한 것인 까라에 비해서 노대의 경우에는 사회적인 규칙이라든가 객관적인 사실 같은 거를 근거로 하고 그 다음에 제안하거나 의지를 불태울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시다 시겐 나노데 교와 벤교시마스. 아시다 시겐 나노데 교와 벤교시마스. 내일은 시험이니까 오늘은 공부하겠습니다. 내일 시험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정했다. 나는 이렇게 의지를 결정을 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요지가あるので先に失礼します。用事があるので先に失礼します。先に失礼します.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먼저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말할 때 우리가 노대를 사용을 해서 요지가 あるので볼 일이 있어서 라고 했습니다. 아주 정중하게 상대방의 양해를 구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노대를 사용을 해서 요지가 あるので라고 해줬죠. 여기에서 아니 선생님 똑같이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건데 까라를 넣으면 안 될까요? 문법적으로 틀리지는 않아요. 이유를 설명을 하는 것에 까라를 넣는 거니까 틀리진 않는데요. 정중도가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뉘앙스를 공부하는 보람이 있는 겁니다. 원어민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자칫 잘못하면은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고 격식 있게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노대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그러면 까라하고 노대를 사용을 할 때 다른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그렇죠. 만드는 방법이 조금 틀립니다. 까라와 노대는 이유를 설명하기 때문에 다양한 품사와 붙을 수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나 바쁘니까도 될 수 있고 나는 일이 있으니까가 될 수도 있고요. 학생이니까 라고 하는 명사도 올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유를 설명하는데 품사에 제약이 있으면 당연히 안 되니까요. 자, 그러면 먼저 까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동사와 접속을 할 때 까라는요. 다른 주의하실 점은 없고 사전형, 그리고 따형, 아니면 가능형 이런 것들 자유롭게 올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동사 이끄 가다 있죠. 자, 여기에다가 까라를 넣을 때 이끄 가라. 사전형에다가 그대로 넣으셔도 되고요. 있다 까라. 자, 먼저 갔다 이렇게 과거형에다가 까라를 붙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때 이루와 같은 진행형도 올 수가 있어요. 이때 이루 까라. 나 지금 가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동사의 경우에는 시제를 자유롭게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넣으셔도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 이 형용사입니다. 이 형용사 같은 경우에도 자유롭게 넣을 수가 있어요. 시제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서가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서가시 이까지 다 두시고 그 다음에 까라. 이서가시 깠다. 자,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까라 넣으셔도 돼요. 나 바빴었어. 그래서 라고 하는 표현이 되죠. 자, 나 형용사는요. 그대로 까라를 붙이는데 조금 특이한 게 있거든요. 현재형이나 미래형을 표현할 때 예를 들어서 맨리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을 때는요. 맨리다 까라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과거형으로 하실 때는 맨리다따 까라 라고 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 명사의 경우에는 각세 카라 삐 아닙니다. 다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학생이니까 해야 되는데 이 이다라는 서술형 표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세다 까라 각세다따 까라 라고 과거형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유를 표현하는 까라를 넣기 전에 현재형인지 과거형인지 진행형인지 아니면은 그렇죠. 부정형도 표현을 하실 수가 있죠. 이까나이, 이끼따꾸나이 라고 하는 이런저런 뉘앙스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넣은 다음에 까라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통 동사의 보통형이라고 하는데요. 네스와 마스가 아니면 모두 다 까라 앞에 올 수가 있다. 그런데 명사와 나 형용사에는 주의를 해야 된다. 어떻게? 그렇죠. 맨리다 까라라고 해서 나 형용사 현재형 표현하실 때 다를 넣으실 것. 그 다음 각세다 까라라고 해주셔가지고 학생이라는 명사 표현하실 때 다를 넣어주시는 것. 과거형일 때는 그대로 따형으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까라만 넣으면은 뭐뭐 하니까, 뭐뭐 했었으니까, 뭐뭐 하고 싶으니까, 뭐뭐 하고 싶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요. 마지막으로 노대입니다. 노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정중하고 격식 있는 자리에서 알맞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노대도요. 앞에 다양한 품사, 다양한 말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동사, 이형용사, 나형용사, 명사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과거형도 올 수 있고 현재 진행형도 올 수 있고 부정형도 올 수 있고 희망을 나타내는 따위라는 것도 올 수 있고요. 보시가 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하고 싶은 무궁무진한 말들이 많은데 그 표현들을 그대로 두시고 그 다음에 노대를 갖고 오면 됩니다. 그러면 까라하고 비슷하게 여러 가지 품사들의 보통형이 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동사부터 차분하게 한번 볼게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자, 똑같이 이끄로 하겠습니다. 이끄, 노대. 자, 현재형 그대로죠. 있다, 노대. 자, 과거형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이르, 노대. 진행형에다가도 쓸 수 있고요. 이까나이, 노대. 그래서 부정형에다가도 쓸 수 있습니다. 이끼따이, 가고 싶다 라고 하는 뭐뭐 하고 싶다 이런 특별한 뜻을 가진 표현들도 넣고 그 다음에 노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아주 편리하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 형용사 한번 볼까요? 이 형용사는 아까하고 똑같이 이서가시로 살펴볼게요. 이서가시, 노대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서가시 깠다, 노대라고 해서 과거형에다가도 해주실 수 있겠죠. 이서가시꾸 나이, 노대라고 해서 부정형에다가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나 형용사도 살펴볼까요? 자, 맨리로 하겠습니다. 맨리나 노대. 오라! 여기에서 다른 게 나왔죠? 자, 나 형용사하고 노대를 붙일 때 특히나 현재형일 때가 문제입니다. 맨리, 노대 이렇게 딱 그냥 그대로 붙이시는 게 아니고 맨리, 나, 노대 해주셔가지고 나를 붙여주셔야 한다는 거 요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맨리, 낫다, 노대 이렇게 과거형으로 해주시거나
便利じゃないので이렇게 부정형에다가는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할 거는 나 형용사의 현재형인 셈이죠. 자, 그럼 명사는 어떻게 될까요? 벌써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학생 나 너대 해주셔가지고 명사 뒤에다가도 나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맨날 넣나요? 삐 아니요. 현재형일 때 학생 나 너대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형으로 표현을 하고 싶다. 학생 나다 너대라고 해주실 때는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까라하고 노대를 우리가 사용을 할 때는 특히나 나 형용사와 명사의 경우에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이 아니고 현재형일 때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까라하고 노대 비슷한 상황에 놓아가지고 뉘앙스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열심히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버스가 그날따라 늦게 온 거예요. 그래서 상사한테 저 버스가 늦어가지고 저 오늘 지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고 싶어요. 그럴 때 버스가 늦게 와서 라고 하는 데에다가 노대, 까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뉘앙스가 다를 거란 말이죠. 버스가遅れたから遅刻しました. 버스가 遅れたので遅刻しました. 자, 요거들은요, 문법적으로도 아무 이상이 없고요. 실제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나의 의도가 어떻게 전달이 될 것인가? 그것이 문제란 말이죠. 자, 여러분, 까라의 특징 기억하고 계시죠? 그렇죠. 아주 강하고 힘이 센 이유를 표현하는 나의 주관적인 생각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가 遅れたから遅刻しました라고 하면은 버스가 늦었으니까 당연히 저는 지각을 했어요. 저는 잘못이 없어요. 이런 뉘앙스까지 갖고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버스가 늦으니까 당연히 나도 지각했습니다. 이런 뉘앙스가 돼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들은 상사는 이 사람 뭐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근데 저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제가 버스가 좀 늦게 오는 바람에 지각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정중하고 격식 있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버스가 遅れたので遅刻しました. 자, 이런 경우에 노대를 넣었습니다. 노대의 경우에는 까라와 같이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왔다가 아니라 이런 이유가 있어서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뉘앙스까지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강하게 주장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까라를 넣으시고요. 부드럽고 정중하게 설명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노대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때, 까라, 노대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쭉 해볼게요. 때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결과를 나타낼 때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동사, 이 형용사, 나 형용사, 명사에다가 때나 대를 넣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연스러운 상황이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할 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까라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주관적이고 강한 표현입니다. 주로 친한 사이에서, 친분이 있는 사이에서 사용을 하시면 좋겠죠. 다음 노대는요, 아주 객관적이고 정중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상황에서나 공적으로 사정을 나타낼 때 사용을 해주시면 아주 편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때, 까라, 노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문법서에서 설명을 보면 단순하게 뭐뭐으니까 뭐뭐해서 라고 설명이 돼 있지만 세 가지의 뉘앙스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특히나 대화를 하실 때는 그 뉘앙스에 따라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까라와 노대 같은 경우에는 명사나 나 형용사하고 같이 붙을 때는 나나 다가 붙기 때문에 능력 시험을 보실 때도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으면 정확하게 답을 고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헷갈릴 만한 표현들을 가져와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와 마타네.